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공판이 끝났습니다. 오늘은 조국 전 장관 뇌물 사건 공판이 있었습니다. 이 뇌물이라는 이 표현 단어만 가지고도 조국 전 장관은 굉장히 큰 모멸감을 느끼고 있죠. 책에도 본인의 심정을 써놨는데 오늘도 법정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뇌물사범이라고 낙인을 찍기 위해서 기소한 것에 분노가 치민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였습니다. 어찌됐든 뇌물 사건이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는 직접 관여가 없어서 정 교수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요. 조국 전 장관과 노환중 교수가 출석을 했습니다. 사건 개요부터 말씀드리면은 조국 전 장관 딸이 부산 의전원을 다니던 시절에 당시 부산 의전원 교수였던, 지금은 부산 의료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노환중 교수가 6학기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절반은 2016년부터 2017년 1학기 때까지는 조국 전 장관이 공직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무방하고 2017년 5월에 민정수석에 취임하고 그 이후에 받은 세 차례의 장학금은 공직자에게 뭔가 청탁을 하기 위한 목적의 뇌물이었다, 이런 혐의로 기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은 뇌물 공여 혐의, 조국 전 장관은 딸이 받은 장학금이 공직자인 민정수석인 조국 당시 민정수석을 보고 준 거기 때문에 사실상 조국이 받은 거다, 그래서 뇌물 수수 혐의, 이런 혐의로 기소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명 모두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를 한 건데, 지난번에 이 노환중 교수 측 변호인이 지난 6월 11일이었던가요? 공판 갱신 절차를 하면서 짧게 변론을 했는데 굉장히 사이다 발언을 쏟아냈었잖아요. 그건 약과였습니다. 오늘 변론을 지켜보면서 정말 화끈하더라고요. 이분이 부산에서 올라왔다는데 굉장히 화끈하게 변론을 해서 검찰이 그동안 아주 조어를 해서 말을 만들어서 굉장히 낙인을 찍는, 또는 언론에서 제목으로 뽑기 좋은 워딩을 쓰면서 굉장히 모멸감을 주는 인신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를 향해서. 근데 이제 호적수를 만났다, 이분 만만치 않다, 오늘 그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리고 동전의 양면입니다. 한쪽은 뇌물 공여, 한쪽은 뇌물 수수 혐의이기 때문에 한쪽이 범죄 혐의가 피의 사실이 탄핵되면 나머지 한쪽도 99% 탄핵이 되거든요. 그래서 변론 내용을 짧게 간추려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 조국 전 장관은 조금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죠. 본인이 장학금을 받은 게 아니니까, 딸이 받은 것이 사실상 너 때문에 준 거야, 그러니까 뇌물을 받은 거야, 이런 혐의인데, 노환중 교수는 본인이 당사자잖아요. 본인이 직접 장학금을 지급한 당사자니까 조금 더 사실관계를 명확히, 당시의 어떤 정황, 그리고 실제 사실관계,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장학금이 지급됐고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증거도 확보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노환중 교수 측 변호인이 주로 변론을 좀 길게 했습니다. 2시간 반가량 변론을 했는데, 노환중 교수 측 변호인의 변론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상황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대충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사실관계를 조목조목 정말 확실하게 부숴 나갔습니다. 깼다는 표현도 아까운 것 같아요. 부숴 나갔어요. 근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조금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필요도 있고 해서, 법정에서 듣고 메모하는 것만으로는 100% 이해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필요한 것들은 확인을 해서 주말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 변론 내용 중에 조금 귀에 쏙쏙 들어오는 내용만 조금 간추려서 우선 말씀을 좀 1차로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피의 사실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조국 교수 딸이 2015년에 부산대 의전원에 진학을 하지요. 그런데 유급을 당합니다. 그래서 2016년에 1학기부터 다시 복학을 하는데 2016년 1학기부터 장학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3년 연속 6학기 연속으로 장학금을 받는데, 그 사이에 딱 중간 지점에 있는 2017년 5월에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이 되죠. 그러니까 2016년 1학기, 2학기, 17년 1학기, 17년
1학기 장학금을 4월엔가 지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때까지는 공직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고 2017년 2학기 때부터의 세 차례 받은 장학금은 뇌물이다. 왜? 노환준 교수가 본인이 뭔가 나중에 청탁을 할 목적으로, 뒷배로 삼을 목적으로 민정수석으로 임명돼 있는 조국의 뒷배를 활용할 목적으로 딸에게 장학금을 줬다. 이게 공소사실이거든요. 근데 검찰의 주장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검찰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자, 성적 장학금도 아니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준 장학금도 아니었다. 공여자의 추천만으로 장학금이 지급된 것다. 그리고 수수자도, 즉 조국 전 장관도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인식의 문제, 그리고 누군가 정해져 있는 성적 장학금도 아니고 성적 우수 장학금도 아니고 가정 형편이 불우한 학생에게 주는 뭐 격려 장학금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공여자의 추천 한 가지를 명분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이것은 판례상 뇌물의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노환준 교수가 양산 부산대 병원장, 그러니까 분원입니다. 양산 분원, 부산대 병원의 양산 분원장을 하고 있었는데 본원장을 목표로 삼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민정수석이 인사 검증을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청탁의 내심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장학금의 종국의 경제적 이익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돌아갔지 않느냐, 또는 조국 교수에게 돌아갔지 않느냐. 딸이 장학금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등록금을 낼 때는 조국 교수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그만큼 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조국 교수에게 결과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된다. 그래서 뇌물에 해당이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근데 오늘 노환준 교수 측 변호인의 변론을 좀 축약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이분이 직설화법 그리고 발언이 세요.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우선은 공소장 기초 논리가 사상 누각이 아니다. 어라? 사상 누각이 아니라고? 보통 사상 누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사상 누각이 아니고 허공 누락이다. 허공 누각이다.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게 아니고 허공에다 집을 졌다. 그 정도로 허무맹랑하다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그리고 검찰이 워딩을 써서 나오기를 보험성 특혜로 시작이 돼서 뇌물로 변질됐다, 이 표현을 계속 밀고 있거든요. 언론에서도 받아쓰고 있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심하게 얘기하면 조작한 거다. 이 공소사실과 모든 증거들이 상당 부분이 조작돼 있는 거다라면서 조작이라는 또 표현을 쓰고요. 한 발 더 나갑니다. 검찰이 오늘 면접 변론을 하면서 PPT를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PPT 내용을 보면 이 노환준 교수가 조국 교수 딸을 당신의 지도 학생으로 배정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막 PPT를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허위 공문서다. 그리고 그 허위성을 기재하기 위한 고의성도 입증이 된다. 인정이 된다. 굉장히 발언이 세요. 이거는 지금까지 정경심 교수나 조국 전 장관 법정에서 검찰이 하던 방식입니다. 굉장히 발언이 세죠. 자, 이쯤 되니까 막 이와 같은 식으로 변론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검사가 이제 이의 제기를 합니다. 벌떡 일어나서 조작이다, 왜곡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확인되지 않은 거를 사실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변호인이 억지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좀 불쾌한 기분을 내비쳤어요. 그랬더니 변호인이 그건 변호인 주장이다. 그랬더니 이 고형근 부장검사가 일어난 거거든요. 고형근 부장검사가 이게 버럭합니다. 주장이라고 하더라도 사실하고 맞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좀 거울을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이 검찰이 어떻게 해왔는지. 어찌됐든 이 변호인은 굽히지 않습니다. 계속 변론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어가고, 그리고 검찰이 주장한 것, 그리고 검찰이 다른 참고인 조사를 하면서 거기에 증거라고 붙여놓은 뭐 서면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많이 왜곡돼 있고 심지어 조작돼 있다라는 주장을 계속 펴니다. 그러면서 밀실에서 수사하는 폐해를 다 드러내고 있다. 누군가를 불러서 부산대 의전원 교수를 불러서 조사를 받았는데 처음 조사할 때하고 두 번째 조사할 때하고 조서 내용이 조금씩 바뀌어 있다라는 거예요. 유죄를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내용이 조금씩 변경되고 있더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밀실에서 수사한 폐해다라면서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조국 교수 딸이 입학한 게 2015년이잖아요. 근데 그때 지도교수로 배정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검찰은 공소장에 이 노환준 교수가 본인이 원해서 지도교수 배정을 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사실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이런 걸 보면 노환준 교수가 먼저 원한 게 아니고요. 다른 교수가 먼저 권유를 한 겁니다. 그래서 노환준 교수는 처음에 거절했어요. 거절한 이 참고인 진술도 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2015년에 지도교수를 맡았고 2016년부터 장학금이 지급돼요. 2015년에 유급이 돼서 학업을 포기하고 얘가 이 조국 교수 딸이 적성에 안 맞는 것 같다라면서 학업을 포기하거나 다시 유급을 당하거나 이럴 우려가 있어서 네가 열심히만 한다면 내가 보상을 해주마.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취지로 이제 이야기를 해서 2016년부터 장학금이 지급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검찰은 2015년에 나중에 조국이 지금도 유명한 사람이 나중에 큰 자리 갈 수 있으니까 그것을 미리 내다보고 2015년부터 본인이 원해서 지도교수를 맡고 이듬해인 2016년부터 장학금을 주기 시작했고 뭐 이런 식의 논리 구성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17년에서야 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그리고 전격적으로 대학교 교수였던 조국 전 장관을 민정수석으로 발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파격이라고 기사를 쓸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2017년 5월에 민정수석에 갈 것을 2년 전에 이미 예견해서 2015년부터 본인이 지도교수를 맡았단 얘기냐. 그러면서 이 변호인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피고인은 노스트라다머스이냐. 그리고 예지력이 있는 바보이냐. 예지력이 있다면 본인이 지금 이 피고인석에 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왜 예견하지 못했느냐. 그러면서 검사의 기소 논리가 참담한 수준이다. 이렇게 그동안 이 검사의 센 워딩에 늘 당하기만 하는 것 같았던 이 방청객 입장에서 이런 워딩을 변호인의 입을 통해서 들으니까 어쨌든 속은 시원하더라고요.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 중에 아주 일부만 여러분께 마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은 뭔가 누군가 이 뇌물을 주고 그에 대한 보답을 받으려면 검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 특혜성 장학금이 뇌물로 변질됐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성 장학금이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보험료를 그동안 냈다면 일정 시점에 필요한 시점에 보험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험금을 받기 위한 게 뭐가 있었느냐? 즉 현안이 뭐가 있었느냐? 노환준 교수 입장에서 조국 민정수석에 도움이 필요한 일. 검사가 공소장에 써놓은 걸 보면 세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공소장에 써 있거나 아니면은 의심하고 있는 것이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 우선 현안 1. 2017년 10월에서 2018년 1월까지 부산대 병원 양산 분원이 의료기기 테스트 센터로 지정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시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지난번에 이제 준비 기일 때도 공판 갱신기일 때도 변호인단이 이 얘기를 했는데 그때 찬스 아니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찬스. 그동안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보험금을 받을 찬스였는데 노환준 교수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한테 연락을 한 적도 없고 연락을 할 생각조차도 없었다. 근데 무슨 이유로 도대체 이것 때문에 영향이 있다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변론한 적이 있었죠. 오늘 거기에 덧붙여서 이 의료기기 테스트 센터 지정 문제는 청와대나 뭐 민정수석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 산하의 보건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였다. 근데 도대체 민정수석한테 무슨
어떻게 업무 연관성, 직무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냐.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첫 번째 대가 관계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직무 연관성이, 업무 연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두 가지 다 인정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오히려 노한중 교수가 당시에 이 야당의 양산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오히려 관심을 좀 가져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또는 청와대 비서관 누군가한테 뭐 요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튼 뭐 한 걸로 의심할 수 있는 뭐 다른 문자나 이런 것들이 있긴 있는데, 조국 장관한테는, 당시 민정수석한테는 뭐 연락을 하거나 연락할 생각조차도 없었다. 도대체 검찰이 제출한 직접적인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현안이 있다면 이걸 검찰이 제일 세게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분원장, 양산 분원장이었던 노한준 교수가 당신의 꿈이 본원장, 부산대 병원장으로 가는 것이 꿈이었다, 이런 것을 이제 명분 삼고 있어요. 근데 2018년 12월에서 2019년 1월 사이에 이 부산대 본원장, 병원장 공모가 있었는데, 이때는 오히려 물론 조국 전 장관이 그걸 알지도 못했고 뭐 연락하거나 요청한 적도 없고요. 오히려 노한준 교수가 본인이 응모를 했는데 부당한 이유로 탈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 부당한 이유라는 것은 뭐냐면 이 이사장과 총장이, 부산대 이사장과 총장이 분원 출신은 배제하자. 그래서 5명의 서류를 받아놓고 분원 출신이 2명 있었는데, 그러니까 양산 분원 출신이 2명 있었는데 그 2명은 아예 투표에 붙이지도 말자. 아예 배제하자고 한 거예요. 왜? 뭐 분란이 있을까봐. 그러니까 이 부산대병원 본원과 양산 분원 사이에 그 구성원들 사이에 조금 이렇게 갈등이랄까, 헤게모니 같은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사장이나 총장이 오히려 부당한 이유를 들어서 아예 배제하자, 이렇게 이사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그 심사위원회에서조차도 아예 그냥 표결에 붙이지 말자, 나머지 3명만 표결에 붙이자, 뭐 이렇게 종용을 했다고 해요. 근데 다른 이사들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애시당초 자격 기준을 그렇게 정하든지, 아니 다 절차에 맞춰서 서류 갖춰서 응모한 사람들을 왜 애시당초 원천적으로 탈락시키고 배제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취지로 이제 강변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5명을 놓고 다 이제 표결에 들어갔는데, 1등이 있었고요. 2명을 이제 천거하게 돼 있는데 1등이 있었고 2등이 공동 득표가 2명이 있던 겁니다. 그래서 6대 2대 2. 그래서 이 2등에, 공동 2등에 노한중 교수가 포함이 됐던 거예요. 근데 다시 재투표를 붙여서, 이 재투표 과정도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은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어찌됐든 간에 재투표를 붙여서 결과적으로 이 후보군에서 탈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노한준 교수는 부당한 이유로 오히려 불이익을 받았고, 더더군다나 이사회가 추천을 하는 거거든요. 교육부 장관에게. 그럼 교육부 장관이 임명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탈락이 됐기 때문에 애시당초 후보군으로 추천조차도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에서 검증 대상이 애시당초 아닌 거예요. 일단 후보로, 복수 후보로 올라와야 검증을 하든 말든 하는데, 뭐 올라오질 않았으니까 검증하고 말고 할 것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청탁을 하거나 일단 후보로 올라가야 뭘 도와달라고 하든 뭐 뭘 하든 하죠. 이게 그런 애시당초 원천적으로 그런 조건이 아니었다라는 거고. 자, 세 번째 이제 그 현안이라고 하면, 지금 부산 의료원장이란 말이에요. 2019년 6월에 부산 의료원장으로 임명이 되는데, 이 과정에 혹시 청탁이 있거나 내심의 의사가 있지 않았냐라는 건데, 이거는 애시당초 말이 안 되는 게요. 부산 의료원장 임명은 청와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부산 의료원장은 부산시 산하예요. 부산시의 한 조직일 뿐입니다. 부산시장이 임명권자예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에서 뭘 하고 말고 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검찰이 수사를 했다고 해요. 혹시 뭔가 힘이 센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사건에 개입했는지, 임명 절차에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하느라고 부산시장실, 그리고 부산의료원, 그리고 부산시청 압수수색을 다 했는데, 정작
뭐 수사 기록 편철도 없고 공소장에 기재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애시당초 성립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양산분원이 의료기기 테스트 센터로 지정되는 과정, 두 번째 부산대 병원장 공모 과정, 세 번째 부산 의료원장 공모 과정, 이 세 가지가 보험금을 받을 기회가 있었다면 이 세 가지인데, 세 가지 다 말씀드린 것처럼 연관성이 없더라. 그러니까 사상 누각조차도 아니고 허공 누각이다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국 전 장관과 노환중 교수 간의 접촉, 뭐 전화 통화가 됐든 직접 만나는 기회가 있든 아니면 뭐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든 이런 게 토탈한 6번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민정수석 취임 전에 3번, 그리고 민정수석 임명 이후에 3번, 이 6차례 정도의 기록이 나오는데, 이 6차례에 주고받은 그 계기, 그리고 혹시 문자를 주고받았다면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 이런 것들을 변호인이 하나하나 현출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정말 이 노환중 교수가 부산대 병원장이 되고 싶은 꿈을 갖고 있던 내심의 의사, 이것을 가지고 실제로 조국 교수에게 요청을 하거나 청탁을 하거나 부탁한 사실이 전혀 기록에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심의 의사가 있었으니까 이런 청탁 목적으로 장학금을 준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뭐 이거 관심법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공소 사실이 구성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면서 조목조목 하여튼 화통하게 아무튼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2시간 반 동안 이 변호인이 변론을 하는데 하도 뭐랄까요, 화끈하게 변론을 하길래 검사들의 표정을 제가 한동안 이렇게 봤거든요. 그 똥 씹은 표정이란. 그래서 결국에는 그 중에 선임인 고형곤 부장검사가 발끈해서 일어나서 유감이다, 이런 의사표현도 하고 이런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사실은 저도 오늘 공판을 보면서 검사의 변론만 우선 듣고 나중에 이제 변호인의 변론을 듣잖아요. 근데 검찰이 막 변론을 하고 막 뭐 진술조서 또는 참고인 조서 막 이런 것들을 현출하고 뭐 서증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기록물들을 이렇게 법정에서 현출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정말 검사의 이 변론만 들으면 저거 뇌물로 의심받을 수 있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변호인의 변론을 마저 들으면 그럼 그렇지, 저놈들 저거 이렇게 짜맞췄네, 저거 이렇게 왜곡했네, 심지어는 노환중 교수와 조국 전 장관에게 혐의가 없음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을 검찰이 충분히 확보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장학회 회의록을 확보를 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장학회에서 뭔가 이 교수들에게, 학교 구성원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앞으로는 장학금 수혜자를 지정을 해서 줄 경우에, 추천을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라, 추천서에.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걸 마치 조국 교수 딸 때문에 그런 제도가 생긴 것처럼 그 일부만 갖다가 제출을 해요. 근데 그 바로 직전 회의록을 보면 전혀 그게 아니었어요. 다른 학생들 때문에 그게 이슈가 됐었다라는 그런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회의록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검찰이 제출 안 해요. 그 검찰이 확보하지 않았을 리가 없는데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는 누락시키고 제출하지 않더라, 이거는 우리가 확보한 거다, 이러면서 변론을 이어가기도 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주말 새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소상히 좀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판 소식은 우선 짤막하게 이 정도 맛배기로만 여러분께 전해드리죠. 아마도 조금 초저녁까지 언론 보도를 보신 분들은 검찰의 주신문 변론만 듣고 보도가 나온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제목만 보면 저건 역시 또 빼박인가? 이렇게 의심하실 수가 있는데, 아마 저녁에 일부라도 보도가 된다면 조금 다른 내용의 보도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변호인단의 변론을 듣고 보도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늘 그렇지만 오늘은 특히나
오늘은 특히나 몇 손가락 하나에 꼽을 정도로 검찰의 변론과 변호인단의 변론을 다 들어야 사태 파악이 되더라. 이런 날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주말에 다시 한번 찾아뵙기로 하죠. 불금입니다, 여러분. 좋은 불금 보내시고요.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